안녕하세요. 조용하시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IBM의 보안사업부에서 박형근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활동 되게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오늘은 IBM으로 왔으니까. 근데 굉장히 조용하세요. 굉장히 조용하시는데 제가 별로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는데 이제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찍 끝내고 가실 수 있잖아요. 내일 휴일이에요. 그죠? 회사에 계셨으면 그냥 늦게까지 일을 하셨을 텐데 일찍 마무리 지으시고 휴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자, 까만색 표시가 나오면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주면 좋겠어요. 네, 익숙치 않으시죠? 네, 익숙치 않으실 텐데 한번 읽어주시는데 좀 IQ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까지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딱 정확하게 IBM 보안까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건배사듯이. 네, 지금 바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참여하신 분이 한 10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제가 IBM 보안사업부에서 일한 지는 딱 올해가 20년 꽉 채웠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1년 차 들어갑니다. 이 차트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도 딱 나가서 이렇게 고객사에서 딱 이렇게 출랑되어서 딱 가서 고객을 만나면은 이런 말씀 하세요. IBM 보안해요? IBM 보안하나요?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속된 말로 안습에 이제 제 잃어버린 20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아주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그래서 IBM 보안한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넣었고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하면 떠오르는 회사 어디가 있죠? 클라우드. 말씀해 주세요. 클라우드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예. 그죠. 다 솔직하신 분들이시네요. 제가 올라왔으면 적어도 이제 IBM 클라우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렇죠. 우리는 정직한, 그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 클라우드 하면 아무래도 그 아사가 딱 떠오릅니다. 아사가 딱 떠오르고요. 사실 IBM 클라우드도 비슷해요. IBM 보안처럼, IBM 클라우드 하나요? 하는 것만 그런지. 근데, 한 번도 못 보셨죠? IBM 클라우드.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IBM 클라우드. 사실 대시보드는 더 이게 내용이 있는데, 좀 상세 정보가 나와가지고, 조금 허접한 것만 줄여서 사실 UI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IBM 보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그 터미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하실 일.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무슨 뜻일까요? 클라우드를 하나만 쓰시면 그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클라우드 벤더사가 제공하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고민하시지 마시고 클라우드만 파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인프라가 AWS 위에 있다. 그럼 AWS 보안 파셔야죠. 그죠? IBM 클라우드 쓰고 있다? IBM 클라우드만 파셔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을 쓸 여가가 사실은 좀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는 관제를 추천할 겁니다. 관제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근데 쭉 살다 보면은 하나만 쓰지 않아요. 하나만 쓸 것 같은데 세상을 이렇게 하나만 쓰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멀티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고 있냐면은 복잡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죠? 아사카 하나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또
M사 거, G사 거, I사 거, 네, 힘듭니다. 정확하게 보안적으로 구성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복잡성 때문에 뭐가 증가하죠? 보안 문제도 증가합니다. 보안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거꾸로 현업에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아사, 그죠? A사. 네. 작년에도 굉장히 대문짝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DNS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올해 또 옆나라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클라우드만 사용하면 24365가 딱 정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가야 되겠다. 최소한 멀티 리전, 최소한 멀티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해외 비즈니스. 그죠? 사실 클라우드를 비용 때문에 쓴다는 거는 조금 옛날 얘기죠. 그죠? 초기에 클라우드 할 때 비용 얘기했지 요즘엔 비용 때문에 클라우드 쓴다는 얘기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때문에 하죠? 고투마켓. 좀 더 빠르게 시장에 가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최적화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옵션을 많이 가져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멀티 클라우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사스가 늘어납니다. 저도 이제 IBM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IBM에서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IBM 내부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워크데이, 컨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써요. 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빠르게 비즈니스 업무,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DB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주려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그냥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거 사용해서 그냥 해요. 구축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스 서비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얘네들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회사의 중요 업무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뉴스상에 드러난 사건들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데이터 유출입니다. 대부분이 휴먼 에러예요. 그죠? 버킷의 ACL 관리 잘못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되는 케이스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좀 더 지나게 되면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그죠? 계정에 대한 문제, 권한에 대한 문제, API를 통해서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프라 취약점까지 굉장히 많은 보안의 이슈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뉴스상에 나온 거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것이 DB가 이제 나가야 이슈가 되니까 버킷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뉴스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는 그 CSA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관련된 협회에서 만든 그런 자료인데요. 이 보안에 대한 위협을 12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은 직접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보안 요구 사항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용을 하는 고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IaaS 같은 쪽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제 서버 인프라다 보니까는 약간 시스템 접근 제어 쪽의 요구 사항들을 막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접근 관리를 하고 싶은데 오토스케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서버 관리를 하는데 접근 관리 솔루션이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막 변해요. 그죠? 우리 접근 제어 솔루션은 IP 기반이에요. 근데 고정 IP가 아닌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패스워드 변경 관리 하나 하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전국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있는 리전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한 방에 다 바꾸라는데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IaaS에서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이에요.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나 사스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용자 접근 관리 쪽에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시간대, 특정 IP대 아니면은 뭐 정말 중요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스라고 그러면은 인증을 한 번 더 받게 한다라든가 굉장히 컨디셔널한 접근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고민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 금융 쪽 감독기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뭐 암호화가 필요하다, 뭐 특권 사용자 관리가 필요하다, 뭐 가상화 환경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등등등 해서 정의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스택 설계를 하셔야 되죠. 아키텍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동안 쉬셨죠? 자,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라신 분들 몇 분 보셨어요?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은 잠도 안 오고 좋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만 썼을 때는 그냥 관리자가 하면 됩니다. AWS 그냥 최고 관리자가 계정 만들어주고 권한 설정하고 폴리시 에디트해서 부여해주고 이러면 돼요. 근데 클라우드가 하나 두 개씩 늘어나고 리전이 하나 두 개씩 늘어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 뭐 많이 뽑아주면 좋죠. 그죠? 사람을 많이 뽑아주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다 치고 그럼 이제 감사대행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일일이 이제 발급해준 관리자가 리포트도 다 일일이 막 감사 데이터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보안을 바라보는 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탑다운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또 전문가들은 바텀업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 보안의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클라우드로 어떻게 내려갈 거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맞다, 다른 사람이 맞다 이게 아니라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클라우드도 기업의 하나의 리소스라는 거예요. 하나의 IT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된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와 거버넌스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단순히 사람이 매뉴얼리 작업해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에 통합이 돼야 돼요. 만약에 기존 프로세스와 기존 시스템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고도화해야죠. AWS, IBM 클라우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와 기존의 프로세스에서 클라우드가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노베이션 하셔야 돼요. 고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클라우드 보안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 거버넌스 체계가 클라우드를 수용할 수 없어요.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기존에 했던 대로 예를 들면 기존에 계정 발급한다 하면 계정 관리 프로세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클라우드 계정이라고 다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계정 발급하든 클라우드에 권한을 주든 클라우드에 접근 관리를 하든 기존에 하던 프로세스 내에서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이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죠? 그 규모가 이제 달라지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IBM은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하듯이 탑다운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될 3가지에 대한 항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7가지 정도 되는데요. 7가지 얘기하면 기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만 항상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숫자 3, 아까도 하나, 셋 하듯이 3가지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오늘 얘기한 계정하고 접근 권한 관리. 그죠? 계정, 접근 권한 관리도 클라우드나 레가시나 멀티 클라우드는 할 거 없이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 어찌됐든 데이터를 보호해야 돼요. 버킷에 있든 어디에 있든 결국에는 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가 나갔을 때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흐름을 작성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레가시에 있던 A 클라우드에 있던 B 클라우드에 있던 데이터는 계속 흐릅니다. 흐른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려면은 관제, 그렇죠? 클라우드 보안 관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그렇죠? 계정 권한, 데이터, 관제. 일단 이 3가지를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여러 고객 사례들을 이제 봤었을 때, 그 고객의 그 데이터, 유저의 데이터에 대한 3가지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체 클라우드를 묶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클라우드 내에 유저 레퍼토리라고 하는 그 정보를 구축을 해서 이제 하는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 3번째가 서비스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관리해서 처리하는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사에서 구축할 때 3가지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고민 설계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aaS를 도입한다, 아니면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했었을 때 그냥 서비스만 바라보는데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보면은 사용자 정보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배포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솔직히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에 예를 들면 저 그림에 나왔듯이 우리는 AD로 사용자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도 저 AD를 가지고 뭔가 인증을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LDAP 프로토콜 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스스루라고 하는 인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정보를 AD로 물어봐서 인증에 대한 결과만 받아서 인증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클라우드 상에 뭐 DB가 됐든 LDAP이 됐든 AD가 됐든 그냥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축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의 인프라를 이제 관리 운영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서비스로. 이제는 이제 계정이나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서비스로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IDaaS라고 하는데 IDaaS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 3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체 통일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키텍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에서 계정 관리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의 계정 관리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에서의 원장 데이터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IDC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든지 클라우드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든지 어느 한쪽을 정의를 해서 그쪽으로 계정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정보가 통합이 되면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산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프라미스 상에 사실 이제 그 IBM은
이제 그 솔루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IBM Security Identity Governance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요 부분이 온프라미스의 계정 관리 솔루션입니다. 저 바깥쪽에 IBM Cloud Identity Governance라고 하는 부분은 IDaaS 서비스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상에 제공되고 있는 계정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제 원장을 어디로 볼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원장을 가져갈 건지 레가시 쪽에 원장을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이 양 두 가지의 다른 공간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정 관리, 권한 관리가 그럼 어디까지 관리해 줄 거냐라는 문제를 이 그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정 권한 관리가 예를 들면은 AWS의 정책까지 에디팅을 해서 반영한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계정 권한 관리 범위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정 AWS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솔루션들은 그런 것까지도 됩니다. 하지만은 AWS만 쓴다 그러면은 뭐 그 툴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애저다, GCP다, IBM 클라우드다, 텐센트다, 쭉쭉쭉쭉 계속 클라우드는 늘어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정 관리 시스템이 관리해야 될 포커스는 어디까지냐? 뭐 각각 클라우드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공통용으로 쓰는 것이 그룹, 역할, 요 정도까지예요. 그 다음에 정책을 어사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정책 어사인까지. 근데 이건 이제 클라우드의 그런 특성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정 권한 관리가 관리해야 될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실제 이 AWS 관리자가 계정 관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AWS 관리자가 마치 계정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최상위 관리자가 권한을 관리하듯이 똑같이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계정을, 권한을 관리해 줘야 돼요. 관리해 주고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은 그거를 실제 사람을 어사인하는 건 누가예요?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권한을 어사인해 주듯이 똑같이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IBM 클라우드가 됐든 권한에 어사인해 주고 계정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권한을 빼주고 하는 것들은 통일적으로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빠지는 일이 없겠죠. 프로세스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계정이 현재 클라우드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 데이터는 누가 제공해요?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을 합니다. 누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형태의 멀티 클라우드상의 계정 관리도 뭐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접근 관리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똑같이 웹에 대한 접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 관리 부분들 똑같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 계정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더 이상 아이디 패스워드 이제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요 차트를 항상 넣어요. 그래서 최소한 모바일 OTP로 인증을 하는 것을 일반화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인증을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시스템도 이렇게 그 모바일 OTP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들도 다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그런 인증에 대한 강화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관리에 있어서의 어플리케이션과 웹에 대해서는 그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AM을 기반으로 아니면 OAuth나 오픈 IDC 기반으로 표준 인증 체계로 인증 토큰을 주고받으면서 컨디셔널하게 이 정책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요. 서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동일한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에이전트 방식으로 하기에는
그 시스템에서 오토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기존의 접근 관리 솔루션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제 접근 통제를 게이트웨이 형태로 하면서 이 디스커버리 캐퍼빌리티라든지 오토 스케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확장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IBM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접근 통제 솔루션의 이제 아키텍처예요. 특정 아키텍처인데 분산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IDC의 정책 서버가 중앙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정책을 각각의 VPC 존에 분산 엔진으로 내려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접근을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WS의 IAM을 디스커버리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IP 레인지에 대해서 포트 기반으로 디스커버리 한다든지 해서 숨겨져 있는 계정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내는 계정을 가지고 관리 통제해서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클라우드 존에 있든지 간에 이 서버 접근 통제의 정책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 구현을 했을 때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 아까 전체적인 계정 관리 프로세스는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원오브의 그 대상 시스템인 그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계정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실제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바일 OTP, 최소 모바일 OTP 기반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접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IBM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이용을 해서 IBM 부스에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 관련해서 뭐 계정 관리도 그렇고 접근 관리도 그렇고 고객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중요 질문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문제가 또 있어요. 클라우드다 보니까는 이거 라이센스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하는데 IBM 해결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서버 단위로 안 받으면 돼요. 사용자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라이센스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숙제입니다. 마지막. 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계정의 접근 관리를 상단에 공통된 프로세스를 하고요. 밑에 IDC가 됐든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IBM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파스, 사스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의 단일 프로세스에서 단일 기술, 단일 솔루션에서 단일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서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그렇게 관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사실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아이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이제 아이디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관제가 고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제에서 더 이상 IP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이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IP 기반 관제에서 아이디 기반 관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마스터 데이터인 아이디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제가 뭐 할당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질문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요 자료는 아마 다운로드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